그래서 오랜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개요부터 잠깐 보고 들어가죠.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81호입니다. 4월 3주이고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의뢰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놀라운 수치인데요. 놀랍다. 놀라운 수치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번 예. 정부 들어서서 긍정률이 최하입니다. 23%니까. 23%. 선거 깜깜이 기간 직전에 네. 34였습니다. 이거 11% 확 떨어졌네요. 11% 포인트. 이 정도면 뚜렷한 하락. 예. 혹자는 또 오차범위 훨씬 안에 벗어났죠. 벗어난 거죠? 훨씬 벗어났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폭락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하락폭이 큽니다. 지금 11% 포인트. 그리고 23이라는 숫자는 네.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24가 두 번 나왔거든요. 24가 있었고 23은 23은 지금 처음이에요. 최저치. 최저치입니다. 24가 두 번인데 예. 어떤 일 있었죠 그때? 2022년 8월에 예. 만 5세 만 5세 입학. 그것 때문에 이제 당시에 내정장관 장관인가가 네. 그만두는 예.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날리면 뭐 요때 네. 요때 24까지 또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23입니다. 그럼 그때보다도 국민들이 더 세게 하락인 거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정률은 10% 포인트가 올라가서 68입니다. 이거 68. 위험한 숫자죠. 68. 왜 네. 위험합니까? 한 번 더 긍정률이 떨어지고 네. 부정률이 올라가 버리면 이 70을 상향 돌파하는 거거든요. 부정률이. 부정률 70은 위험한 수치입니다. 부정률 70이 되면 네. 이게 더 빠질 수도 있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요 수준에서는 지금 수준에서는 뭔가 네. 대통령 메시지가 조금 국민 정서에 맞게 국민 민심에 맞게 뭐가 강하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더 하락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뜻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 네. 당을 좀 당적을 버려달라. 탈당을 해달라라고 하는 수치가 20 정도거든요. 20에서. 근데 예전에 2016년 그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이 막 타오를 때, 그때 불과 한 4주 만에 팍 빠졌습니다. 팍 빠져서 17 정도로 빠지니까 그때 이제 여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의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을 나가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됐었죠. 그러면은 23이니까 지금 얼마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간 거예요. 지금 많이 내려간 거고 여기서 더 빠지면 아마 그런저런 정치권이 술렁술렁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률이 70을 돌파해서 70선을 상향 돌파하면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부정률이 70을 넘어서 75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안 돼요. 그 뭐죠? 뭐 곳곳에 있는 공안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약간 정지하는 듯한 그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공직 사회도 이제 복지 부동이 더 이제 되는 뭐가 것이고. 그런 게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68에서 아마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싶다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나와야 돼요. 뭔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16일부터 18일 조사가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발언한 그날부터 조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무회의 발언을 보고 이거 심각하다. 총선 이후에 민심에 대한 반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국정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국민들 탓을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또 듣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더 세게 심판을 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모습. 그러니까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다른 그 입장과 다른 뭔가 스탠스가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이걸 한번 보세요. 방금 말씀 주신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 부정 평가 이유인데요. 여기 무슨 소통 미흡이 여기 10% 포인트 많아서 17이 됐거든요. 소통 미흡이. 여기 나타나네요. 부정 평가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거의 한 게 말이 되냐? 기자회견도 안 하고 기자 간담회도 안 하고 대국민 담화조차도 안 한. 여기에 보면 통합 협치 부족도 항상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김건희 여사 문제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됐고 소통 미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독단적 일방적이다라는 그런 밑에. 지적도 10%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말입니다. 네. 이게 지금 소통 미흡이다, 독단적 일방적이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자질 부족하고 무능하다 이런 평가가요. 그러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거는 그냥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규모가 다르죠. 부정평가자가 685명입니다. 68%지 않습니까? 네. 많죠. 네. 게다가 이거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거를 봤는데 지금 이게 긍정 부정이 떨어지는 그 변동 폭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 자 오차범위 밖에서 변동이 됐습니다. 전체 값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70대 이상에서 18%포인트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긍정이 폭락했습니다. 70대 이상에서요?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여권을 좀 많이 지지할 것 같은 그런 연령층인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연령대가 그러니까 60대에서도 14%포인트. 이건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두 자릿수로 빠졌죠. 70대 이상에서 18%포인트 오차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20%포인트 긍정 변동이 빠졌습니다. 오차범위 바뀝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하락했어요. 이번에. 허허. 그런데 그래도 하락했는데 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그래도 국민의힘을 나는 지지한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남아있는 분들조차도 그 분들에서조차도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 네. 여기 지금 소통 미흡하다. 이게 진보 성향이신 분들 또 중도 성향이신 분들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닐 거다. 이거는 국민의힘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지금 소통이 미흡하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자질이 부족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메시지겠죠. 이대로 안 된다. 보수층에서도 그렇죠. 이건 안 이거는 된다. 이건 아니다. 야, 이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하락폭이 그러니까 맞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서 11%포인트가 하락해서 23이 되는 네,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거는 보수에서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대통령은 긍정하지 못하겠다. 아하. 이게 좀 분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완전히. 예. 허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지지 기반이 좀 허약하다. 왜냐하면 예.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수치를 보게 된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금 이탈이 되고 있고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 콘크리트 지지층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렇죠.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긍정 평가율은 의대 정원 확대가 9%포인트 빠져 13입니다. 네.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아하.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 가지고 더 이상 긍정 평가율을 높이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외교가 5%포인트 좋아졌는데 이건 외교적인 메시지나 뭐 이런 게 뚜렷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서 하나를 보셔야 될 건 자 의대 정원 확대 외교 13%지 않습니까? 네.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겠다. 24예요. 긍정 평가 이후 1등은 모르겠답니다. 그렇네요. 24%. 모르겠다. 왜 지지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예. 응답이 제일 많다. 그렇게 따지면 이쪽에서 부정 평가 이유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이 소통 미흡이 이게 10%. 이거는 진짜 네. 대통령실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막 설득을 해서라도 네.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밝힌 내용은 국정 방향은 옳다. 또 일부 당선인과 통화한 내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정 방향은 옳고 꼭 쭉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이 바뀌는 걸 뭘 체감할 수 있겠느냐? 예. 결국에는 지금 떠오르는 것은 인선밖에 없어요. 인사. 예.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 문제인데 여기서 만약에 국민들의 기대치에 벗어나는 인선이 있게 된다. 이거는
더 큰 혼란, 더 큰 그렇죠. 비판이 나오겠는데요. 언제나 이 인사 문제에서 네. 자유로운 대통령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인사 문제가 2%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인사 문제에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이게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총리 인선과 비서실장 인선을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봐라, 정말 안 바뀌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인사가 된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죠. 더 문제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네. 이 인사도 진짜 잘해야 돼요.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을 자신이 데리고 있는 참모들의 이 프로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 얼굴로 예. 설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 문제 많이 터지고 많이 힘들었으면 뭔가 좀 음. 바꿔볼 만도 하다. 그런데 과연 네. 이 지금 문제가 기대치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뭡니까 언론에서는 이게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니 네. 지금 이게 장기화되면 그러면은 이 커브가 아까 이 커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더 밑으로 빠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진짜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더 밑으로 빠진다? 요거를 한번 비교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비교치. 요거는 총선 직후에 이제 11% 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이게 누구냐? 누굽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때 총선이 여기쯤이었어요. 네. 4월. 네, 4월 초중순, 중순이었는데 네. 이때 총선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40%대에서 긍부정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가 대등했다가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총선 끝나고 59, 60 됐습니다. 아, 오히려 올라갔네요. 예,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때는 코로나 총선이었죠. 코로나 총선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또 커질 법도 한데 이거 끝나니까 5, 60이 됐습니다. 총선 때 70까지 이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요 커브와 이걸 비교하자니까 되게 아유, 조금 좀 그렇긴 하늘과 땅 한데 차이네요, 지금. 예. 이 커브를 한번 보십시오. 자, 3월 달에 접어들면서 네. 2월 말에 39로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이 이었습니다. 이른바 런종섭 그렇죠. 사태 있었고. 그게 여기 때죠, 여기. 네. 그러면서 테러 발언도 있었고. 막 대파도 나오고 대파도 뭐도 나오고 하더니 지금 23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20% 포인트 하락. 이탈이 됐다. 요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 하하. 자,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그때도 사실 보면은 지지율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볼 맞습니다. 수가 있었는데 그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반등을 하고 반등해야죠. 노력해서 민생 네, 잡고 반등해야 된다라고. 그럼요. 외치고 이재명 계시네요. 대표를 만나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반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 반등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데 있다. 그건, 네. 그건 국민분들께서 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하니까 노력을 안 하니까. 소통도 못한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세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등하고 싶으면 소통도 하고 네. 그게 협치를 하려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이제 만나야 돼요. 21대 국회가 해산되기 전에 네. 다음 국회가 열리면 정말로 다들 회초리 하나씩 들고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선한 그 정당들의 대표들은 더 강경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이고 온건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빨리 만나서 무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영수회담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자 우리가 협치를 하자라고 해서 네. 아이디어를 빌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숫자를 보면 그래야 반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20% 선이 무너지면 그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수이신 분들,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그런 분들도 그냥 입을 닫고 침묵의 나선 속으로 후식 빠집니다.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의힘 당선자이신 분들 중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먼저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은 먼저 이제 임기를 끝내고 맞아요. 가시는 분이고 네, 자기는 배지를 더 길게 달아야 되잖아요. 네. 자기 임기가 22대 국회 더 이게 더 길어요. 네.
그러니까 갈참 얘기를 이제 듣느냐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향후 대선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선도 그렇죠. 생각해야 되고. 지방선거가 있죠. 그렇죠. 국민의힘 당선하신 분들은 또 자기 지역구내에서 네. 지방선거가 있으면 음으로 양으로 이 뭐 뭔가요? 뭐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육성하고 할 생각을 할 텐데 네. 과연 그러면 20% 초반에 있는 대통령을 믿고 그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근데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총선 이후 첫 외부 일정이 뭐였냐면 4.19 민주영령들을 추모하는 그러니까 서울 강북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서 이 참배하는 첫 외부 일정이 있었습니다. 총선 이후에. 근데 오늘 8시쯤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참배를. 근데 기념식은 10시에 진행이 됐죠. 기념식에 불참을 하고 먼저 가서 참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진짜. 이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아유 그냥 뭐 네. 다들 고개를 젓게 된다. 그렇죠. 이게 자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이명박 정부 때인가? 네. 5.18 추모식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고 대신에 방아타령을 틀어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방아타령이 예. 음란하다고 해서 조선시대 금지곡이었습니다. 그거를 틀어준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5.18 행사를 하는데 네. 이게 꽃을 음. 그 조화를 보내야 되잖아요. 네. 조의 화환. 근데 이게 화환이 온 거예요. 하하. 여권 인사. 예. 그때 광주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두고 보자. 이를 악물었던 거죠. 하하. 이게 이런 행사들에서는 공직자들은 겸허히 가서 같이 해야 돼요. 4.3, 4.19, 네. 4.16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무릎을 꿇고 상징적인 그런 그럼요. 시간이 다 있었죠. 가슴을 다 해서 이번에 4.16 4.16 10주기였는데 10주기였습니다. 안 아직도 갔어요? 우리 정치권은 4.16 10주기, 세월호 10주기에 겸허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많은 국민께 사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소통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4.3 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가가지고 위로하고 같이 그 자리를 해야죠. 그렇네요. 안타깝네요 정말. 네. 방아타령 사실은 이제 5.18 기념식 여기서 이제 방아타령 경기민요 연주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까? MB 때 있었는데 있었군요. 제가 기재는 돼 기억을- 있었는데 이게 기재는 돼 있었나요? 리허설까지는 했지만 5.18 단체 또 여론의 악화로 인해서 기념식 당일에는 마른 잎 다시 살아나라는 곡이 연주됐다고 하네요. 방아타령 팩트는 대신에. 저도 이제 팩트를 알게 됐어요. 네, 어쨌든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러면 게 안 되죠. 떠오른다. 이러면 안 예, 된다. 예. 참 글쎄 오늘 기념식에도 참석 안 한 거 야당 대표도 안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에는 그러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저는 지금 만나야 돼요. 많은 국민분들이 네. 만나서 협치하고 빨리 민생과 관련된 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싸우는 건 싸우는 건 또 싸우는 거고 안 싸울 수 없으니. 네. 그런데 민생과 관련된 거를 빨리 뭐라도 하고 의료 대란으로 가는 건지 정치권이 손을 맞잡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손을 잡고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보자.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의견을 취합하고 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싫은데요? 뭐 이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요. 예. 계속 만나자. 예. 이렇게 그럼 아이디어를 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걸 빨리 해서 저는 지금도 길거리에서 그 앰뷸런스 소리를 들으면 혹시 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럼요.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지금 이거를 빨리 해결해서 국민분들의 걱정을 좀 완전 히 덜어드려야죠. 네, 맞습니다.
참 저희가 사실은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정답을 거부하고 그 있어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있는데. 이거 컨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예. 참.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코스피가 2,600선이 다시 또 붕괴가 됐네요. 2,500선이 붕괴가 됐고 환율도 지금 어제까지는 조금 내려가나 싶더니 환율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1,389원. 다시 또 1,400원 선을 향해서 가고 있고 죽겠네요. 지금 저희가 뭐 이 의료 대란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 퇴행도 얘기하고 있고 최상병 특검 얘기도 하고 있는데 민생 물가 이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제일 크죠. 제일 큽니다.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민생 물가가 총선 때 이렇게 좀 꽉 이렇게 잡아놓은 게 이게 느슨해지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폭발적으로 나올 수 다 있죠. 지금 편의점 가격도 오른다 그러고 예. 물가 생필품 다 오른다 그러고 있어요. 대파는 지금 870원 하는데 없을 걸요? 지금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다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오르는 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희 출연료는 안 오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연료 안 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월급이 안 올라요 다. 야, 그렇죠. 참 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총선 끝나서 다 저는 올라요. 프로그램 개편돼서 네. 대부분 또 중단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마이 TV는 어떻게 될까요? 오마이TV 글쎄요. 오마이TV 잘 돼야죠. 자 여러분들 오마이 TV 많은 응원과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민생 물가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국정 방향 옳았다고 하니까 이 세수 펑크난 게 건전 재정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 갈 것 같다. 부자 감사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하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게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게요. 세수 펑크가 이게 감세, 부자들 대상 감세의 네. 영향인데 이 기조를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답답하네요. 예. 경제가 답답합니다. 지금 또 전쟁도 한 군데 더 시작했고 네. 그럼 이걸 외부적인 환경 탓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음, 뭔가가 있어야죠. 그래요. 예,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여론조사 수치도 보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예. 지금 108석 국민의힘이 한 걸 가지고 103석 지난 총선 때 네. 미래통합당이 했던 것보다 많이 했지 않느냐. 이거 대통령이 그동안 열심히 민생 토론회하고 많이 열심히 선거 유세 기간에 부산도 가고 이러면서 해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그러게요. 네? 총선 민심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야당 대표는 계속 안 만나는 거고. 아니 여당으로서 네. 정부를 출범시켜서 2년을 끌어왔는데 네, 108석이라는 성적이 처참한 거로 반성을 해야지 그게 그게 상식적인 예. 평가죠. 잘했다라고 네. 저는 모르겠네요.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게 2022년 대비 2022년 대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표하고 지금 이번에 얻은 표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게 네. 얼마가 빠지냐면 그때 24만 표 이겼죠. 근데 네. 이번에 징계 157만입니다. 징계 징계 격차가 예. 2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예. 표심이. 그리고 투표율이 이제 67에서 77.1이니까 10% 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만약에 투표를 민주국힘이 했다면 같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네. 국힘 쪽에서 빠진 비율이 빠진 표가 그러니까 300만이 훨씬 330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난 총선 대비 뭐 어떻게 완전 다른 총선이었고. 그렇죠. 예.